안녕하십니까. 스탑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것도 민망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겁니다. 자, 시장에서 악재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온다고 하죠. 사실 자세한 내용은 본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이 사보티지와 관련된 부분, 러시아 가스관이 세 군데가 터졌다고 하죠. 누가 했는지, 그 터져서 이득을 보는 자가 결국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 핵무기 가능성, 동원령을 30만 명 징집하고,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병합 투표를 완료하고, 그런 가운데에 전술핵 대치 가능성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10시 반 전후에서는 블룸버그에서 애플의 증산 철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자,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잭슨 홀 파월 연설로 파월의 진심을 보게 되면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실업자가 늘어나더라도, 불황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국의 2년물 국채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의 증시가 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국채 수익률 상승은 증시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고 기업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FOMC 회의에서 0.75bp 인상하는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안도 랠리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굳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강하게 매도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전문가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FOMC 회의 6월과 9월에 달라진 것이 뭐냐?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를 통해서 나름 안도 랠리, 데드캣 바운스가 형성됐는데, 이번 국면에서는 그럼 9월 FOMC 회의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 6월 FOMC 회의 때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폭 부분을 3.5%대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9월 FOMC 회의 때 점도표가 상승을 하면서 올해 4.5% 금리 인상, 내년 초 4.75%, 내년에 5%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하락을 하기에는 지금의 하락 부분은 또 다른 요소가 포함됐죠. 수요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영국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죠? 영국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폈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국이 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썼느냐? 그죠? 다른 여타 국가들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감세를 한다는 건 반하는 정책이잖아요. 그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고, 사실 영국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영국 영란은행에서 추정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4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의 경제 성장률 하향,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하고 재정 적자를 편다는 건 파운드화의 약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영국은 유럽 내에서 더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생산 에너지원 비중을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중이 15% 정도 내외예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대고. 그런데 영국은 천연가스 비중이 44%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펴보게 되면 영국은 가구당 전기요금이 작년에 16만 원 정도 했다면 내년에는 75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죠? 재정 적자 정책이 아니라, 그죠? 나름대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럽의 통화위기 공포, 그죠? 그것도 저기 변방의 나라,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죠? 선진국에서 이런 통화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 거죠. 그러면서 26일 월요일 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S&P 500이 3,655로 최저치를 경신하고 독일 최저치, 그죠? 프랑스 최저치, 영국 최저치, 우리나라도 최저치를 경신하는 흐름, 거기에 경기 침체 우려로 원유도 하락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8월 미국의 아파트 임대료도 하락하고,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쑥대밭이 됐던 게 월요일입니다. 자, 잘 보시면 스웨덴이 1% 인상을 해서 1.75bp입니다. 그죠? 미국은 9월 FOMC에서 0.75bp, 세 번의 전보 스텝 금리 인상을 통해서 3.25%대입니다.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영국, 일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 그죠? 이 미국보다 낮은 금리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달러의 요인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한국과 그리고 일본, 영국 이쪽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식시장도 외인들의 자금 이탈 일정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거기다 또 OECD가 월요일이에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하향 조정한 것 이후에 OECD도 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 역시 전망치를 2.5%보다 낮은 2.2%로 또 낮췄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와 코로나 2020년 3월 달 부분 저점 나왔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넘어선 악화 수준의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시아 증시 박살이 났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코스피가 3% 급락을 했고, 코스닥이 5% 급락을 하는 상황. 일본, 중국, 홍콩, 대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패닉셀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52주 신저가 종목이 1,361개 종목, 2,200여 개 종목 중에서 1,361개 종목이 신저가를, 52주 신저가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하락이죠. 그동안 하락을 지속하던 섹터는 더 떨어지고, 그동안 강하게 유지하던 섹터조차 시장이 종합지가지수가 전저점을 하회하는 흐름이 진행되니까
그죠? 묻지마 매도가 섹터별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속에서 원달러 환율 한번 요걸 좀 크게 클로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긴축과 원달러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요 부분들은 우리나라 위기 때마다의 환율이 원화 가치가 하락했었던 부분인데 오늘 1,441원 조금 전에 보니까 1,443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도나나요? 저도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리만 브라더스 위기를 제외하고는 극단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미국의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 6월 달에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1,290원, 두 번째 때 1,296원, 세 번째 때 1,409원, 거의 10원씩 올라갔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1,44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흐름들과 영국의 파운드화, 그죠? 그 하락 부분이 나타나니까 달러는 반대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증시 이번 하락 추세의 증권사 예상, 저거는 작년에 이야기했었던 증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향되고 있죠. 주가는 내려가면 또 계속 하향, 올라가면 계속 상향.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그죠? 자, 뭐 삼성이 2,200 깨버렸습니다. 그죠? 케이프투자가 2,184 오늘 깨졌습니다. 하나가 2,100, 대신이 2,050, 유진투자증권, 유진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192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왜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배부르는 사람 또 있죠. 그죠? 증권사 공매도 수수료로 236억,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의 수익을 버는 쪽. 우리가 고스톱 치면, 그죠? 고스톱 치는 당사자들은 딴 사람 없는데 옆에서 고리 뜯는 사람만 돈 번다고 하듯이 우리 증권사들만 시장이 어떻든 간에 수익 보는 부분입니다. 이름 잘 외워두세요.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 수수료 1등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삼성증권이 1등입니다. 그죠? 좋은 게 1등인 건지 나쁜 게 1등인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증시가 이렇게 월요일 날 초토화되어 있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올해 G20 주요국 증시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꼴찌죠.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내용도 오늘까지 보게 되면 약 달러 대비 38%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그죠? 사실 어제 대만이 그죠? 공매도라든지 그리고 환율 부분의 방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도 높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강기금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올해 7월 4일 날 저점 나오던 타임, 그때 왜 이거를 안 쓰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국면, 사실 금융위원장이 7월 11일 날 공매도를 비롯해서 증강기금, 증강펀드 사실 액수는 크지 않아요. 우리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총 약 2,000조를 감안하면 10조 도적지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센티멘탈을 회복하는,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율이라든지 주식시장, 부동산 이런 모든 것은 다 서로 상호관계를 갖고 가죠. 주식시장이 급락하는데 다른 거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기금 오늘 주식시장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500억 팔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 2.48% 급락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관들 뭐 했습니까? 금융투자 열심히 팔고 연기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죠? 해외 투자는 열심히 하면서 박살나는지 수익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정도 연기금이라 하는 부분들은 하락시 방어,
올라갈 때는 조금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도 일정 정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 고민이 있죠.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9월 21일 날 0.75bp 인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0.75bp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3%와 3.25%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10월 14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금 2.5%잖아요. 그죠? 2.5%니까 이 3.25 한미금리 역전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10월 달에 10월 14일 날 0.5bp 이상을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우리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데 또 11월 달에 미국이 0.75bp를 인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월 달에 0.5bp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4%대 이상이 되는 상황, 무위험으로 4%대 이상에서의 수익을 벌 수 있는데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투자할 자금들이 많을까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주식시장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면 제가 뭐하러 나왔겠습니까? 그죠? 자, 한미금리 역전, 과거와 다른 충격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한미금리 역전, 지난 3차례, 요번까지 4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 3차례 때는 사실, 그죠? 이 1999년, 2001년 이때는 뭐 밀레니엄 버블이니 뭐 해가지고 2000년 IT 버블이 나서 방살이 났었으니까 요건 좀 제외하고 놓고 보면 대부분 무역수지 흑자 기간 동에서 한미 금리 역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평가절하되면서 원화 가치의 하락이 지금 불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여러분들 외우셨을 겁니다. 1869조요. 거기다가 다중채무의 위험에 놓여져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부담, 그것이 우리 증시의 약세 요인이기도 하죠. 자, 1930년대 이후 총 13번의 경기 침체기가 있었는데 평균 하락률이 32%대였습니다. 자, 그걸 한번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참 미끄럼틀도 이런 미끄럼틀 없죠?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2시에 차트를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2155포인트. 제가 생각하고 있는 2160포인트를 장중에 살짝 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팬데믹 이후 1439포인트, 2020년 3월 19일 1439포인트를 찍고 3326포인트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61.8%의 되돌림을 보여준 위치, 이게 딱딱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식은 관성, 가속성의 원칙이 존재하지요. 수급의 공백이거나 아니면 포모 현상에 의해서 수급이 너무 세게 작용을 하게 되면 뛰쳐나가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단기적으로는 저는 거의 저점이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S&P 500은 아까 여러분들 32%의 평균 침체기의 하락을 보게 되면 S&P는 500은 약 3,200포인트 정도, 지금 3,600포인트 내외니까 한 400포인트, 10% 정도 더 내려가는 범위까지는 남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 부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 3, 4분기는 실적 안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2, 4분기보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 환경이 안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냥 안 좋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리고 시장 지수가 다시 1439, 1500포인트 환율만큼 떨어진다? 그거 말도 안 되죠. 뭐 때문에?
잘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기준 영업이익이 102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1년에 126조. 이 가로가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120조 대 라인 부분에서 2,0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이 올해 몇 조를 버느냐? 242조 작년에. 그리고 올해 예상이 247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2,000포인트를 위협하는 흐름까지 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너무너무 저평가된 거죠. 미국의 나스닥이 지금 퍼 기준 16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에 더블로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PBR 0.81배였어요. 이때가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그죠? 891포인트를 찍던 날 0.81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진행되던 타임, 요때가 2020년 3월 19일, 이때가 PBR 0.63배. 그러면 지금 2200포인트 부분 보게 되면 2058포인트가 0.8배. 그죠? 그러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라인까지 온 거잖아요. 2058포인트면. 그리고 0.9배가 2316포인트. 지금 2170포인트 내외니까, 그죠? 0.84배, 85배 라인까지 온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주변에서 밀려오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단순히 1419포인트에서 3300 갔다가 2000이 오고 2000에서 다시 1500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순간에는 과한 매도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오늘 시장 유럽 시장도 다 하락, 그죠?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하락, 이런 부분들 속에서 유축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눈이 들으셨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구조적 성장 섹터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내려오던 섹터 부분을 공략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지수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쪽 섹터를 공략할 거냐. 물론 환율 때문에 소가리도 하고 하는 내용들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지금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변 환경의 매크로 환경, 전쟁이 난다면 지금은 제가 설명드렸었던 건 무의미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죠? 다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손가락 팔꿈치가 부러져도 내일 아침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해야 될 시장이라고 김기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